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초반이 되었고 딸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는 유부남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글로 적어볼까 말까 한참을 고민해봤습니다. 하지만 저를 두고 떠나버린 전 여자친구가 생각나기도 했고 이제는 몇 년이 지난 일이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20살에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같은 대학교에서 같은 학과를 다니고 있는 여자였고 얼굴도 예쁠 뿐만 아니라 항상 남들을 배려해주는 모습에 제가 반하게 되었죠. 결정적으로 제가 고백을 하게 되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학과였고 그룹으로 과제가 있어서 같이 실습을 나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자친구는 불우한 환경을 직접 겪어서 그런 건지 하루 종일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더니 결국에는 혼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가엽고 남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한참을 고백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군대를 빨리 가려는 계획이었고 심지어 입대 날짜도 정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사귀게 된다 하더라도 3개월 정도밖에 자유롭게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당연히 고백을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이기적이고 나쁜 놈으로 밖에 볼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기적인 걸 알면서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걸 상상만 해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수없이 고민하던 와중에 실수 아닌 실수를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술자리를 하게 된 날 평소에 술이 약하던 저는 과하게 마시게 되었고 여자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집과 여자친구의 집이 버스 2정거장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더라고요. 이미 술에 잔뜩 취해 있던 저는 그런 우연을 보고 이건 정말 신이 내린 인연이구나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수줍음이 많던 저는 여자친구와 즐겁게 대화를 하였고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갈 때가 되어서 제가 가는 길에 택시를 내려준다고 말하게 되었던 거죠. 거절하면 어쩌나 걱정하면서 말했지만 여자친구는 흔쾌히 고맙다면서 같이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한참 가던 중 여자친구는 술 기운 때문인지 잠깐 사이에 금방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여자친구를 보면서 심장이 폭발하듯이 두근거렸고 멍하니 바라만 보면서 살짝 손끝만 닿아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더니 여자친구의 집에 도착을 하였고 저에게 조심히 들어가라며 손을 흔들어 주더군요. 그때 무슨 용기가 났던 건지 저는 돌아서는 택시를 멈춰 세우고 계산을 하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갑자기 왜 내리지?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할까 봐서 저는 얼른 대답을 했습니다. 집이 근처니까 운동 삼아서 조금 걸어서 가려고 한다고 했죠. 그러자 여자친구는 싱긋 웃으면서 나도 속이 더부룩한데 같이 산책이나 할까? 라며 먼저 물어봐 주더군요. 그렇게 30분가량을 함께 산책을 하게 되었고 저는 용기를 내서 여자친구의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멈칫 놀라더니 싫은 기색 없이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죠. 한참 두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저는 여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를 많이 좋아하는데 내가 3개월 뒤에는 군대를 가야 해서 망설였다고 했죠.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이런 말 하는 것도 못된 짓인 거 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마음을 숨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그게 무슨 문제가 되지? 라는 표정으로 제게 말하더라고요. 군대야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당연히 가야 하는 거고 오랫동안 만나면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지 않냐고 하더군요. 그럼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겠냐고 하니까 알겠다고 수줍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여자친구와 저는 캠퍼스 커플로 공개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학교 내에서는 공식적인 1호 커플이 되었었죠. 그날부터는 여자친구와
거의 하루 종일 항상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수업이 다른 시간만 제외하고는 항상 만났고, 집도 근처라서 같이 몇 시간씩 수다를 떨면서 집에 데려다 주고는 했죠. 그리고 동네에서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여자친구의 어머님도 만나 뵙게 되어서 인사도 드렸고, 정식으로 같이 식사도 몇 번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하고 좋은 시간은 왜 이리 순식간인지 3달이라는 짧은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가게 되었네요. 여자친구는 저를 위해 강원도 춘천까지 함께 가주었고, 저희 부모님과도 처음으로 인사를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여자친구의 반응이 별로 아무렇지 않다는 듯해서 내심 서운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으로 입구에서 들어서기 전에 여자친구는 펑펑 울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제가 마음에 걸려 할까 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애를 써준 거였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덩달아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부모님과 여자친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정말 한동안은 환장하겠다 싶을 만큼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더군요. 지금도 잊지 못할 첫 휴가 때의 시간도 생생하고, 매번 휴가를 나올 때마다 저를 위해 모든 시간을 제게 쏟아준 여자친구였습니다. 학생이라 돈도 없을 텐데 알바를 했다면서 제가 돈을 내는 걸 극구 말리고 항상 선물을 한가득 손에 쥐어주었죠. 그런 여자친구를 보면서 저는 얼른 사회생활을 해서 내 여자친구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 또 다짐했었죠. 그렇게 국방부 시계는 꾸역꾸역 흘러가게 되었고, 제가 병장이 되었던 때입니다. 말년 휴가를 2달 남짓 남겨두고서 여자친구와 통화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밤새도록 잠도 제대로 한숨도 못 잤죠. 다음날 아침 점호가 끝나자마자 곧장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서야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목소리가 살짝 달라서 이상했지만 무슨 일인데 전화가 안 된 거냐고 짜증내듯이 물어보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어제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해서 약 먹고 잠들었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이상했구나 싶어서 갑자기 챙겨주지 못하고 짜증만 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걱정되고 깜짝 놀래서 짜증난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말했고, 아플 텐데 약 먹고 쉬라고 하고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일과 시간이 끝나고도 한참 뒤에 저녁이 다 되어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지금은 몸이 좀 괜찮다고 대답을 해주었고 저는 안심을 하게 됐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사실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진지한 여자친구의 말에 무슨 일이지 싶어서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여자친구가 할머니가 미국에 계시는데 지금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몇 달간 갔다 와야 할 것 같다더군요. 그러면서 아마 미국에 있어서 통화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녁 조심히 하고 금방 돌아오겠다 하더라고요. 저는 나름 걱정한 것보다는 다행이라는 생각에 그럼 조심히 다녀오고 편지라도 꼭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여자친구와 마지막으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더딘 국방부 시계는 여자친구가 미국으로 떠나고 나서부터는 시간이 더욱 더디게 가더군요. 하지만 결국 시간은 더디게 흐르고 흘러 저는 드디어 전역을 하게 되었죠. 당연히 전역을 하고서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도 가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여자친구가 없었기에 도저히 행복한 기분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가 편지로 알려준 미국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는 연결이 되지 않는 번호더군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다렸지만 제가 전역을 한 걸 당연히 알 텐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의 기쁨보다도 우울한 기분만이 가득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더니 내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버린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저히 참지 못하고 며칠 동안을 여자친구의 집 근처를 배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 두 눈을 의심하면서
심장이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미국에 갔다던 여자친구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더니 집으로 향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뛰어가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불러 세웠습니다. 깜짝 놀란 여자친구는 엄청 당황해하는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울어버리더군요. 저도 너무 당황한 나머지 갑자기 왜 그러냐면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제게 정말 죄송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존댓말로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렇게 아무 말 못하고 있으니 여자친구인 줄 알았던 그녀는 지혜 언니의 쌍둥이 동생이랍니다. 여자친구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똑같이 생겼을 줄은 몰랐죠. 저는 울고 있는 여자친구의 동생에게 제가 소리 질러서 많이 놀랬죠. 제가 죄송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펑펑 울기만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당황해 하는데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여자친구의 어머니셨고 어머님은 보자마자 저를 안아주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겠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은 진정이 되었고 셋이서 함께 여자친구네 집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난감한 그 상황에 여자친구를 찾는 게 예의가 아닌 듯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님은 어렵게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사실 진작에 이 얘기를 해줬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알려줘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사실은 그랬습니다. 병장이 되고 연락이 안 되던 그날 밤 여자친구는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음주 뺑소니 사고가 일어났고 그 자리에서 구급차로 응급실로 갔지만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충격적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어릴 때를 제외하고 울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제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죠.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는 어머님과 여자친구의 동생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얼마 남지 않은 군대 생활이 너무 걱정이 됐고 혹시라도 나쁜 마음 가져서 타령을 하거나 사고를 칠까 봐서 이 사실을 숨기셨답니다. 그래서 다음날 여자친구의 동생을 시켜서 전화를 받게 했던 거였죠. 여자친구처럼 배려심이 깊은 어머님은 나름대로 저를 생각해서 거짓말을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 상황에서는 화가 나서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님도 힘드신 건 아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면서 말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은 나가볼 테니 다음에 다시 뵙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제가 너무 걱정이 되었는지 어머님과 여자친구 동생의 번호를 제게 적어주시면서 마음 좀 추스르고 궁금한 거나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착한 어머님의 마음씨를 보고 있으니 눈물이 더 쉴 새 없이 나더라고요. 소중한 딸을 잃어서 마음이 아프신데 불구하고 저를 배려해 주시는 모습에 죄송했습니다. 어머님과 동생에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렇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하고는 나갔습니다. 저는 도저히 제 마음이 추스러지지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서 술만 마셔댔지만 울고 또 울었습니다. 부모님도 제 이야기를 얼핏 알게 되셨기에 저를 걱정은 하셨지만 따로 건들지는 않으셨죠. 그때는 정말 너무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술을 마셔도 눈물이 나고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고 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도 눈물이 나더군요. 순간순간 울컥해버려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착한 여자친구를 이렇게 데려간 하늘이 원망스러웠고 음주운전으로 뺑소니를 쳤다는 그 인간 같지 않은 인간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갔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칠 것만 같아서 겨우 참아냈었죠. 지금 와서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짧지만 20살에 3개월을 내내 붙어 다녔고 항상 함께하진 못했지만 2년 가까이 매일 같이 통화를 하고 휴가 때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해맑고 예쁜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여자친구와 너무나도 닮은 여자친구의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잠시 시간을 내줄 수 있냐고 물었고 그녀는 알겠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무작정 찾아갔더니 여자친구와 똑같이 생긴 그녀는 미리 나와 있었습니다. 마땅히 갈 곳이 없었고 그녀와 함께 술집으로 향했죠. 술을 얼마나 마셔댔던 건지 여자친구가 앞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여자친구와 닮은 동생을 보고 착각을 해버린 거였죠. 그래서 손을 잡으면서 지혜야 나 진짜 무서운 꿈 꿨다며 펑펑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깐 졸다가 깨어보니 그녀는 가만히 제 손을 잡아주고 있었고 이게 꿈이었다면 하는 마음과 달리 현실을 깨닫고는 허망함에 또다시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여자친구의 동생과는 가끔씩 연락을 했고 한 번씩 만나게 되었었죠. 처음에는 여자친구를 너무 그리워해서 여자친구와 닮은 그녀라도 보고 싶다는 생각에 만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녀에게서 또 다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든 와중에도 아무 말 없이 제 푸념을 받아주고 손을 잡아주던 모습 때문인가 싶었죠.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외모적으로는 여자친구와 너무 닮았지만 조금씩은 다른 부분도 많다는 걸 알게 됐고 행동들 하나하나가 여자친구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었습니다. 정말 제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가 버거웠고 여자친구가 떠난 지도 2년이 다 되어가던 때였습니다. 그날도 오랜만에 그녀를 만나게 되었고 한결같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괜히 나를 만나서 언니에 대한 마음 정리가 안 되고 더 힘들어지지 않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하더군요. 자신도 쌍둥이여서 더욱 애정이 갔던 친언니가 세상을 떠나고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날을 잊고부터 몇 달이 지나도 저와 똑같이 매일같이 울면서 지냈었던 거죠. 하지만 오히려 저를 처음 본 그날은 평소보다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네요. 그리고 나서도 저와 보면 볼수록 마음이 조금씩은 나아졌던 것 같답니다. 제 생각과는 달리 의외의 대답에 그나마 다행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해가 거듭될수록 제 아픔도 조금씩은 치유가 되어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녀가 조금씩 더 자리를 잡아갔었죠. 그래서 일부러 그 마음을 억제하려고 연락도 더 뜸하게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는 그녀의 연락도 일부러라도 더 피하게 되었고 세 번째 기일을 함께 보내려고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만난 날이었습니다. 저녁 이후로 연애를 전혀 하지 않는 걸 아셨는지 여자친구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처럼 착한 남자애가 또 있겠냐고 하시면서 더 이상은 기일에 그만 와도 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지혜도 충분히 하늘에서 고마웠을 거랍니다.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 이렇게까지밖에 안 됐던 건 아쉽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직 젊은 청춘인데 도대체 왜 연애를 하지 않냐며 저를 꼬지지시더군요. 그때 괜찮다고 몇 번을 거듭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완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지혜 기일에는 참석하지 말라고 못 박으셨죠. 아무튼 그렇게 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머님께서는 다 큰 남녀들이 집에서만 궁상 떨고 있지 말라면서 둘이 오랜만에 봤을 텐데 나가서 술이나 한잔 하라면서 내보내시더군요. 그렇게 그녀와 저는 둘이서 술집에서 술을 한 잔씩 기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도 거의 1년 만에 함께하는 자리라서 서로가 어색했었죠.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점점 술에 취하더니 서로의 속내를 내비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제게 왜 그동안 연락도 피하는 것 같이 굴었냐며 이제는 자신을 보지 않아도 힘든 게 줄어들어서 필요 없어졌냐고 묻더군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할 줄은 상상도 못했었기에 저는 깜짝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러냐면서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그러면 왜 연락을 그렇게 피한 거냐며 따지듯이 묻더라고요. 술도 취했었고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만날수록 여자친구한테 미안한 것 같아서 라고 대답이 나와버렸고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그녀는 왜 언니한테 미안한 건데요? 라고 묻더군요. 그때부터는 그냥 궁상맞게 핑계를 대느니 사실대로 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작년에 나를 만났을 때 내가 힘들지 않냐고 물었을 때 기억나냐고 했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일이라서 기억난다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여자친구의 모습보다도 당신이라는 사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갔다고 했죠. 하지만 감히 어떻게 세상을 떠난 여자친구의 동생과 만날 수가 있겠냐며 내 마음이 자꾸만 흔들려서 일부러라도 계속해서 연락을 피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 다 어색하게 술만 한 잔씩 마시고 있다가 10분 정도를 가만히 있더니 고심 끝에 대답하듯 그녀가 말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순간적으로 제 귀를 의심하고 곧바로 되물었습니다. 마찬가지라고요? 저도 사실 계속해서 생각이 나서 한동안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서 연락하고 싶은 걸 참고 또 참았다네요. 그런데 어제 꿈에서 언니가 나왔는데 너무 생생한 꿈을 꿨답니다. 무슨 꿈이냐고 물어봤더니 언니가 너무 밝은 미소로 웃으면서 저를 잘 보살펴 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사실 그녀도 자신의 속마음을 말할 생각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았는데 어제 그 꿈 때문에 언니도 우리가 만나길 바라는 게 아닐까 싶어서 고심 끝에 솔직한 마음을 말했답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배려하고 착한 여자친구가 생각나서 또 울컥하더군요. 그날 밤 저희는 그렇게 오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도 지혜의 마음에 절대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녀에게 평생을 바치겠다 마음을 먹었죠. 아마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서 가족과 친구 그 누구도 저희가 사귄다는 건 몰랐습니다. 아무리 예쁜 사랑이라 할지라도 남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지 잘 알고 있었죠. 연애를 시작하면서 저희는 약속을 한 게 있었습니다. 같이 일해서 버는 돈 10분의 1을 저금하기로 하였고 평생 동안 봉사활동에 그 비용을 보태 쓰기로 했던 거였습니다. 하늘이 원망스러워서 봉사활동도 다 그만뒀었지만 왠지 하늘에서 편히 쉬고 있을 지혜를 위해서라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녀가 연애를 시작한 지도 5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군요. 그날 이후로는 지혜의 기일에도 더 이상은 참석하지를 않았었죠. 하지만 매년 어머님의 생신에는 선물을 드리고 주기적으로 연락도 드려왔지만 동생과 연애를 한다는 사실은 차마 말씀을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충격이 크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머님의 충격이 가장 크실 걸 잘 알았고 반대를 하시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이 컸었죠. 5년이란 시간 동안 남들처럼 사소한 다툼이 있었지만 평생을 함께하기에는 제게 너무 완벽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이렇게 만나지 말고 모두에게 축복받으면서 행복하게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알겠다고 대답을 얻게 되었고 저희는 어머님과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머님과 오랜만에 만나 뵙는 날, 큰 충격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했지만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셋이서 같이 식당으로 들어서자마자 어머님은 둘이 이제 결혼하기로 한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굴리고 있으니 앉으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어머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희가 만나오는 걸 알고 계셨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되어서 딸 행동도 다른 걸 보면 뭔가 있다라는 걸 모르겠냐고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우연히 저와 딸이 손을 잡고 있는 걸 봤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답니다.
그때는 당연히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머님도 당황했지만 만나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운명이 이런 거라면 받아들여야겠다 생각하셨다네요. 그리고 소름 끼치게 신기한 건 어머님의 꿈에서도 지혜가 나왔답니다. 그러더니 저와 그녀의 손을 마주 잡게 해주고는 웃으면서 떠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너무 신기해서 닭살이 다 돋았죠. 아무튼 너무 걱정을 많이 했었던 어머님의 반대는 없었고 저와 그녀는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저려오고 눈물도 날 때가 많습니다.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여행을 가서도 함께 많이 울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딸아이가 태어날 때도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도 많았었고 혹시라도 지혜가 우리의 딸로 돌아와 준 게 아닐까란 생각도 하면서 아내와 저는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딸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과 애정이 가더라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저에게는 영원히 평생 가슴속에 남을 사랑은 단 2명일 겁니다. 너무 밝고 착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세상을 바라보게 해줬던 지혜와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절망적이었던 저를 숨을 쉴 수 있게 해주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행복을 주고 있는 지금의 제 아내 말이죠. 앞으로도 평생을 주변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살아갈 테니 행복할 수 있도록 좋은 마음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남자이고 현재는 서울에서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시작하게 된 음식점인데 지금은 처제와 단 둘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네요. 정말 남들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법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제게 일어나게 되었죠. 사실 저는 주변 누구보다도 착하지 못한 그런 삐뚤어진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몸이 정말 허약한 체질이었습니다. 흔히 생각하시는 약골의 얼굴도 못난 탓에 저도 모르게 학창시절 내내 왠지 모를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사람을 기피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더 사람을 기피하게 된 것도 처음 짝사랑하게 된 여자에게서 너무 아픈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중학교 때였는데 그 당시 담임 선생님의 지시로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짝을 바꿔서 앉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짝사랑하는 그녀와의 짝이 되기만을 항상 바래왔었고 결국에는 제 바램대로 제게 설렘을 주던 그녀와 짝이 되었습니다. 속으로 만세를 부를 정도로 너무 기쁘고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기적인 저 혼자만의 행복이고 생각이었더라고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제 주제를 파악 못했었나 봅니다. 대놓고 노골적으로 저를 비난하고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학교가 마칠 시간에 견출지를 건네어 주다가 실수로 손이 닿고 말았습니다. 근데 얼른 피하듯이 하더니 더럽고 짜증난다는 듯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인이 되어서까지 트라우마로 인해서 30 초반이 될 때까지 여자에 대한 거부감으로 단 한 번의 연애도 하지를 않고 살았죠. 물론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외모적으로도 자신감이 생겨갔고 나름대로 저와 사귀고 싶다는 표현을 했던 여자들도 있었으니깐요. 하지만 기억 속에 그 일 이후로부터 제 마음은 너무 굳게 닫혀서 열릴 생각을 하질 못했던 거죠. 아무튼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혼자 살아가려고 했었습니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굳이 결혼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를 못했었거든요. 남들처럼 집안이 화목하거나 그렇지도 못해서 가족에 대한 중요성도 와닿지 못했었고 요즘에는 일부러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사람들도 많은 시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미래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었고 그냥 그저 그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월요일 무거운 몸을 이끌고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집기 하나도 빠짐없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5년 동안 다니던 회사였기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진심으로 꿈을 꾸는 건가라는 생각으로 머리가 멍했고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황당해서 뭐지 싶은 마음에 전화기를 꺼내는데 뒤이어 직원들이 하나 둘씩 출근을 하더라고요. 사태 파악을 하고 봤더니 사장이 기어코 직원들의 임금도 다 떼먹고는 야반 도주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회사는 인테리어를 하는 회사였는데 솔직히 이 업계가 많이 불안한 건 맞았죠. 하지만 5년이란 시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게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도망가 버리다니 너무 충격적이었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이 조금 떼인 거라면 크게 상관없었겠죠. 하지만 사장과는 형 동생 하면서 제가 부사장 직함을 달고 있었고 공사했던 곳에서 대금 지급이 갑자기 미뤄졌다면서 급하게 융통한다며 제게 3천만 원을 꺼갔던 상황이었습니다. 남들에겐 적다면 적은 돈이겠지만 저에겐 정말 큰 돈이어서 충격이 어마어마했죠. 게다가 돈도 돈이지만 제 성격에 모든 사람들을 기피하면서도 외동인 제게 거의 유일하게 친형같이 생각했던 사람이 또 저를 배신하게 된 거였습니다. 저도 환장할 노릇인데 직원들은 제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더니 시간이 갈수록 저를 다그치면서 몰아붙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러다가는 저도 공범으로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빚쟁이들이 올지도 모르니까 얼른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고 설득하고 신고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서 몇 주가 지나도록 사건은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미 사장놈은 오랜 기간 동안 도주를 계획했던 건지 해외로 출국했는데 잡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너무나도 절망적이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는 큰 사고라도 치겠다 싶어서 저는 무작정 지갑만 챙겨서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그냥 모든 걸 다 잊고 싶었고 전 재산을 날린 것도 아니니까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제주도에서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펜션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죠. 사실 그때는 아무리 마음을 차분하게 먹으려고 애써봤지만 도저히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기분이 너무 심란해서 생애 처음으로 펜션에서 숯불 바비큐를 준비하고는 소주만 연신 들이부으면서 청승맞게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조용히 저기요라며 저를 부르더군요. 저는 갑자기 들린 여자 목소리에 어버버대면서 깜짝 놀라고 말았죠. 그 모습을 보더니 여자 2명이 저를 쳐다보면서 제가 놀라는 모습이 웃겼던 건지 웃음을 겨우겨우 참아가면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민망해서 얼버무리면서 대답을 했더니 자기네들이 해녀 체험을 하고 왔는데 둘이 먹기에는 너무 많고 버리기엔 아깝다면서 혹시 해산물 좋아하면 좀 나눠줄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여자랑 대화를 하는 것조차 너무 소심했던 성격인지라 그녀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생각이란 필터를 거치지도 못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눠준 해산물도 같이 구우면서 주위를 둘러봤더니 펜션에 묵는 사람들이 저와 그 2 여자밖에 없는지 엄청나게 조용하더라고요. 뭔가 뻘쭘하게 혼자서 소주를 마시면서 먹고 있는데 제가 해산물을 줬던 여자가 말을 걸더라고요. 제주도에 혼자 여행 오신 거냐며 너무 낭만적인 것 같다고 하면서 혼자 심심하시지 않냐고 괜찮으면 자기네들이랑 같이 마시는 거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 평소에 저였다면 절대로 합석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어릴 적 짝사랑했던 여자 이후로 처음으로 제 눈에 너무 쏙 들어오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술도 많이 마셔서 조금 취한 상태였기에 어디서 나온 용기였는지 그러자고 대답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그녀들과 저는 합석을 해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둘은 친자매였고 어제 숙소에 도착을 했고 일주일간 머물다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열흘 정도를 예약한 상태라고 했더니 잘 됐다면서
그러면 지내는 동안 잘 지내보자고 먼저 손을 건네더군요. 저는 너무 숙맥처럼 쭈뼛거리며 손을 마주 잡고 인사를 했고, 술이 취하면 취할수록 두 자매와 저는 재미난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말로 나와버렸습니다. 사실 혼자서 괴로움을 삭히려고 왔는데 혼자 있을 때는 더 괴롭더니 지금은 괴로운 게 다 잊혀지고 너무 즐거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언니였던 제 이상형의 그녀는 무슨 일이냐고 제게 물어봤고, 저도 모르게 그동안의 고충을 푸념하듯이 얘기를 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런 지루하고 재미없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너무 진지하게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생전 처음으로 느껴보는 친절함에 저는 너무 행복했고 설레었습니다. 그렇게 꿈처럼 행복했던 시간을 보내다가 자리를 끝 마치게 되었죠. 다음날 저는 전날 있었던 일에 민망해져서는 만나면 인사를 먼저 건네야 하나? 아니면 아는 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 온갖 생각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들이 무심하게도 밖에 담배를 피러 나갔더니 그녀는 반갑게 저를 보고 웃으며 인사를 하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여행하러 와서는 하루 종일 주무시냐며 인사를 건네는데 저도 어색한 인사로 답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기로 한 거 잊었냐면서 묻더라고요. 저는 취한 나머지 해선 안 될 짓을 했구나 싶었고, 괜히 여행 방해되고 싶지 않다며 어제 했던 말은 잊으라고 말하며 재밌게 여행을 즐기라고 했죠. 하지만 그녀는 끝내 고집을 피우더니 결국 그날 하루 종일 두 자매와 저는 여행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녀들과 저는 같이 붙어 다니며 매일같이 여행을 함께 즐기게 되었고, 정말 꿈만 같던 시간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더군요. 그렇게 두 자매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좀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고작 며칠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저는 그녀에게 더욱 빠져들었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데 저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갑자기 제게 포옹을 하면서 덕분에 즐거운 여행이었다고 말을 건네주더군요. 너무 외롭게 살아오던 저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울컥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들을 떠나보내고 혼자서 남은 여행을 보내는데 이건 도저히 여행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행복한 시간들이 끝나고 나서 또다시 괴로움이 시작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와 지낸 시간들 덕분에 괴로움은 이미 잊은 지 오래였고, 그녀를 또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용기를 내게 되었죠. 평생 혼자서 살다가 연애는 꿈에서조차 생각 못하던 제가 그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진짜 하루 종일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두침침한 제 성격과는 다르게 그녀는 반갑다는 듯이 밝게 전화를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조심히 잘 가셨는지 해서 연락드렸다고 하니까 그녀는 그렇지 않아도 조심히 여행 잘 마쳤는지 궁금했다고 되물어 봐주더군요. 그렇게 몇 마디를 주고받게 되었고, 어차피 제가 말을 잘하는 편도 아니었기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주말에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시간 괜찮으면 밥이나 먹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잠깐의 고민도 없이 그녀는 그러자고 대답을 했고 약속을 잡은 뒤에 통화를 끊게 되었죠. 얼마나 긴장을 했던 건지 손이 떨리고 등에 땀이 흘러내릴 정도였습니다. 며칠 뒤에 약속 시간에 그녀와 다시금 만나게 되었고 행복한 시간은 또다시 순식간에 흘러가더라고요. 그날은 그냥 정말 보고 싶다는 생각에 갔던 거지 고백을 하려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들어간 와인바에서 와인을 마시다 보니 또 헤어지는 게 너무나 슬프더군요. 저는 그녀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 달리 제 마음을 알아줬는지 더 이상은 떠보지 않았고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녀와 저는 연인이 되었고
남들에겐 힘들다고 하던 장거리 연애가 제게는 너무나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아무리 멀다 한들 그녀를 매주 볼 수 있다는 건 제게는 너무 과분한 일이었죠. 우리는 그렇게 행복한 연애를 3년간 이어갔고 그녀 덕분에 저는 과거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정반대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사람들과 웃으면서 대화도 잘 이어갔고 성실하고 착한 그녀를 따라서 고아원의 봉사활동을 다녔는데 제 마음이 너무 평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졌고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가정이라는 걸 꾸려서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달라진 제 스스로에게 결심을 하고 그녀에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제 청혼을 받아주었고 저희는 결국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 당시에 아내는 서울에서 처제와 함께 조그만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 끝에 제가 이직을 하기로 했고 결혼을 하면서 제가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죠. 아내와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처럼 그 누구도 부럽지 않게 지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동안 한 차례도 다툼이 없을 정도로 주변에서 누구나가 예쁘게 봐주었죠.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다가 제가 다니던 회사가 또다시 부도가 나면서 저는 일자리를 또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렇게 불안한 직업을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고민에 빠져들었고 막상 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니 직장 생활에 지쳐 있었죠. 그러다 힘들어하던 중 아내와 더 오랜 시간을 붙어 있고 싶었고 그동안 모은 돈을 보태어서 새로운 식당을 여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회사를 다니던 경험을 살려서 아내가 모르게 직접 발품 팔아서 새로운 식당 자리도 알아보고 양식에 어울리는 인테리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내 일에 흥미를 잃어서 직장에 다니는 건 그만하고 당신과 처제를 도와서 가게를 더 크게 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설명을 해줬죠. 한참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아내는 제 선택을 존중해주면서 그러자고 했고 그날부터 저와 아내 그리고 처제는 새로운 식당을 열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나름 작지만 예쁜 식당을 열게 되었고 기대 이상으로 식당은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제 선택에 있어서 정말 많이 불안했고 걱정도 많았는데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었죠. 아내도 솔직히 오랫동안 해오던 가게를 옮기는 게 불안했고 무서웠는데 저 하나만을 믿고서 그 큰 결정을 바로 내려줬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착한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고 평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란 마음을 제 가슴에 되새겼죠. 하지만 하늘이 너무 원망스럽게도 제 바램과 그 행복은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일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게가 바쁜 탓에 과로해서 그런 거겠지 하며 아내를 안심시켰었죠. 며칠 뒤 정밀 검사를 받아본 결과가 나왔고 의사 선생님은 너무 위험한 위치에 암이 발견되었다고 말하더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들어봤지. 이런 일이 제 아내에게 생길 줄은 정말 상상조차 못했기에 그 자리에서 바로 눈물이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말씀 드릴 때가 자신도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서요. 솔직히 말해야 할 것 같다며 아무래도 너무 위험한 수술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아내분에게도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아내를 처음 만났던 제주도에서 처음 만난 그날 밤이 떠오르고 그동안의 일들이 순식간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애처럼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아내에게 이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를 저보다도 잘 아는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눈치를 채더라고요. 펑펑 울어서 알아본 건지 너무 경직되어 있는 저를 알아본 건지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해줬습니다. 아내는 괜찮은 척 하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무섭고 화도 나고 슬프지만 저를 만나서 그동안 너무 행복했다며 그래도 위험하긴 하지만
끝까지 포기는 하지 않을 테니까 좌절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정작 아픈 아내는 저렇게 용기를 내서 힘을 내려고 하는데 도저히 저부터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처가댁에 연락을 해서 이 사실을 말씀드렸고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처제는 아내에게 찾아와서 미친 듯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진 건지 애처럼 펑펑 우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급속도로 야위어가는 아내를 보고 있으니 모든 게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괜히 나를 만나서 아내가 이렇게 아프게 된 것만 같고 죽을 만큼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서 아내의 수술이 있기 전날 밤 아내와 저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던 건 아내도 제주도에서 처음 본 그날 저에게 호기심이 생겼고 관심이 갔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같이 밥 먹자는 약속을 한 적이 없었지만 일부러 거짓말을 해서 같이 합류해서 여행을 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 여행을 방해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고 제가 그날 밤 혼자 있을 때 더 괴롭다고 했던 말이 밤새도록 신경이 쓰였답니다. 제 아내의 성심이 깊은 건 알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가 않더군요. 그러면서 수술이 어려운 건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지금 말을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되더라도 제발 당신 탓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시작했던 가게도 자신에겐 너무 행복한 추억이 가득한 곳이니 슬픈 감정보다도 행복한 추억을 떠올리면서 계속 지켜달라고 했죠. 그렇게 밤새도록 저희는 끊임없이 많은 대화들을 나누었고 결국에 제가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던 제 아내는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고 인생이 무너진 듯 슬펐습니다. 솔직히 돈 몇천만 원 사기 당했던 건 정말 세 발의 피조차도 안 될 정도의 괴로움이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죽을 만큼 술을 마셔대기도 해봤지만 다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아픔이 줄어들 수 있을까 싶은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틀어박혀서 지낸 지 몇 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내성적이던 처제가 집에 들어와서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온갖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언니가 지금 이 꼴을 보려고 그렇게 떠나간 줄 아냐면서 화를 내더군요. 형부 혼자서만 힘든 줄 착각하지 말라며 주변 사람들 생각해서 제발 그만하라면서 화를 내다가 울더라고요. 정말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무 이기적인 나쁜 놈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힘들어도 꿋꿋이 버텨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울고 있는 처제에게 다가가서 저도 같이 울면서 미안하다고만 되뇌었죠. 그러다 처제와 함께 밖으로 나가서 같이 술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게는 이렇게 계속 문을 닫아둘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아내 생각에 미쳐버릴 것 같아서 가게 근처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비겁한 짓이란 것 정도는 알았죠.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의 처제도 저와 같은 생각을 말하더군요. 언니 생각에 자신도 가게 근처도 못 가겠다며. 근데 언니가 제게 했던 말을 처제에게도 똑같이 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부탁한다면서 좋았던 추억 가득한 가게를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했답니다. 사실 아내가 왜 그렇게 가게에 집착하는지는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제 처제를 생각해서인 마음도 당연히 있었지만 너무 착한 심성에 그동안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 급식을 주던 걸 멈추지 않기를 바랬던 거였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착한 여자가 또 있을까요? 사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가게를 가게 된 날 알게 되었습니다. 처제와 저는 아내의 부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결심을 했고 다음날 가게로 나갔습니다. 몇 주간 비워져 있던 가게임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 너무 깔끔하게 청소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놓여져 있던 편지가 있었죠.
아내는 가족들과 저에게 너무 많이 미안하답니다. 제게는 평생 행복하게 함께 지내면서 흰머리 나는 것도 보고 싶었고, 우리에게 아이도 낳아서 행복한 미래를 꿈꿨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네요. 그러면서 자신을 대신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평온함을 느껴줬으면 좋겠답니다.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세상에 주어진 걸 감사하게 느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다 보면 우리는 또다시 금방 만나서 행복하게 지낼 거라고 하네요. 처제와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한바탕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와 처제는 그동안 상한 음식들을 모두 정리하고 밤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아내의 바램대로 다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들도 하였고, 장사를 시작하고서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냈던 것 같네요. 처제는 언니 대신해서 잔소리할 거라며 전처럼 느긋하게 할 생각 말고 제대로 도와달라며 선전포고까지 하더군요. 그러면서 꿀 단지가 뻑뻑해서 모녀는 저를 핀잔 주더니 숟가락으로 치더니 순식간에 열더라고요. 이제는 예전보다 조금은 더 편해진 처제와 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이 글을 쓰면서도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함을 느끼게 해준 제 아내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 마음은 제가 아내를 찾아 갈 때까지 영원하겠죠.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